자, 이번 시간엔 어휘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예, 드디어 아이패드가 생겼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패드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열심히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는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필기는 아주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휘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휘의 유형과 특성. 그래서 다음 단어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피자, 스톡옵션, 반감기, 종결자, 불딱, 너머짝, 나이, 주무시다, 지몸미, 연세, 자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기준, 나누는 기준과 각 집합을 부를 명칭. 일단 여기서 나누긴 했어요. 불닭과 나이와 주무시다, 자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순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감기, 종결자, 연세. 이 공통된 요것들 보이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한자어죠. 그 다음에 인터넷, 피자, 스톡옵션. 이것은 출신이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외래어입니다.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좀 더 펜촉을 이렇게 낮게 하고, 자, 제가 알기론, 선생님이 알기론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떤 말의 종류를 따지자면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 우리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어라고도 하죠. 고유어, 순우리말. 그 다음에 외래어가 있어요. 외래어. 그 다음에 한자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외국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외국어는 우리말로 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누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갖다가 좀 약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래어, 외국어의 차이를 갖다 보면 일단 외래어 같은 경우는 귀화한 말이에요. 이미 귀화한 말. 우리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버스. 이게 우리말이 원래부터 버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원래 출신이 외국말이에요. 버스, 택시. 그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커피, 피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이미 어쨌든 귀화 말이에요. 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외국에서 그냥 아예 우리나라로 넘어와 버려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된 외국 스포츠 선수도 영입할 때 귀화했다라는 표현 듣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외국 말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말고는 얘는 그러니까 대체할 말이 없어요. 대체 불가. 하지만 외국어의 차이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는 대체가 가능해요. 대체가 가능하다. 그럼 또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뭐가 있을까? good, good, good.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good. very good. 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좋다. 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외국어인 거지, 그지? 그거 참 베스트야. 근데 베스트란 말도 역시 우리는 그냥 어쨌든 영어이지. 그지? 그냥 최고야. 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한데 우리는 흔히들 외국어를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쓰는 경향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외래어도 사실 좀 이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순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죠. 한자어는 우리나라 말에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의자, 잠깐만요. 의자, 책상, 여러 가지 것들. 죄다 알고 보면 다 한자예요. 그죠? 의도, 의견, 다 모두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 한번 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짠. 여기다가 의견만 써봐요. 의견. 봐봐요. 여기 보여요? 여기? 한자죠? 이것도 또 다른 거 쳐볼까요? 책상. 보입니까? 한자예요. 또 의자. 책상. 의자. 모두 다 뭐예요? 한자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단어가 아주 많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글 후민정음이 있기 전에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어떤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특히 뭐 고급지다고 뭐 생각하는 어떤 어휘들이 모두 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휘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하나 써봅시다. 일단은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뭐 순우리말 혹은 고유어라고 쓸게요. 고유. 고유어. 그다음에 여기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들이잖아요. 그죠? 한자어. 그다음에 인터넷, 피자,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없는 말이죠. 외래어. 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나오는 기준과 그 각 집합을 부른 명칭을 갖다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 나이, 자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나이, 자다. 근데 이걸 똑같은 의미인데 연세, 주무시다. 뭐가 달라요? 일단 얘는 그러니까 반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건 예산말이라고 하는 게 낫죠. 예산말. 그 다음에 연세, 주무시다. 이런 예산말에 대한 연세, 주무시다는 높임말이죠. 그죠? 존대어라고도 해요. 존대어. 혹은 높임말. 예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보통의라는 뜻이에요. 자, 보입니까? 국어사전 이렇게 나오죠? 보통 있는 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을 뜻해요. 일반적인 말. 일반적인 말을 뜻하는데 지금 이 일반적인 그런 나이, 자다라는 말을 갖다가 높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연세, 주무시다, 높임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준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자습서의 정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인가? 그러니까 예산말 칭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인가? 요거는 존대어를 얘기하는 거죠. 확실히 아이패드에다가 지금 필기를 하니까 필기가 사실 좀 편하긴 합니다. 네, 아주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단어들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눠보자.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들. 그러니까 그 바로 전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갖다 한번 여기다 다 몽땅 넣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스톱해 놓고 여기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일단 선생님도 여기 하나하나씩 적어 볼게요. 일단 인터넷 자주 쓰죠. 그 다음에 피자 자주 쓰죠. 그 다음에 무슨 종결자, 뭐 패션 종결자, 이제 뭐 이거 최고로 끝내준다라는 말 쓸 때 종결자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맛있는데, 그죠? 불닭. 그 다음에 주무시다. 선생님 주무시네요. 주무시다. 이런 말도 아주 자주 쓰죠. 그 다음에 자다. 그 다음에 지몸미. 지몸미란 말 아직 쓰나요? 이제 슬슬 이제 사라져가는 느낌 아닙니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라는 말이죠. 그죠? 나이. 그 다음에 연세라는 말 쓰기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특정 분야의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 우리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스톡 옵션 알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스톡 옵션. 이렇게. 이상하게 썼어. 그 다음에 반감기. 이런 말들. 이거는 전문 분야에서 쓰는 어떤 말들이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어와 전문어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상어고 여기가 전문어예요. 그냥
여기는 전문적인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고, 일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좌측에 있는 100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너머짝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너머짝 어때요? 너머짝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은어예요, 은어. 그 상인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10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근데 은어를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쓰지도 않고 더군다나 얘를 전문어로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해줄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 뭐냐면 일단 은어와 그 다음에 전문어, 이 둘의 차이를 갖다가 알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이 은어와 전문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은어는 비밀 유지. 수업 시간에 말했죠. 기밀성. 북한의 기밀성 말고 기밀성을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친구들, 다른 우리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그 원래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전문어는 전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전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에요. 때문에 전문어는 굳이 그 의사 집단이라 친다면 의사 집단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나온 말 자체가 그 말이 태어났을 때 그 그 단어가 생겨났을 때 뭐 이 단어는 뭐 남들한테 숨기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하지만 은어 같은 경우는 생겨나기를 다른 우리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약간 못 알아듣게끔 우리끼리 좀 만들어 볼까 한 말이 은어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뭐 옛날에 뭐 조폭 영화 그런 거 많이 유행했을 때 그때 짭새라는 말이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짭새. 이게 경찰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경찰. 근데 경찰에게는 좀 알아들을 수 없게끔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실 태생은 은어인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그 비밀 유지로서의 어떤 생명력은 이미 다 잃어버렸죠.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죠? 어쨌든 근데 짭새는 출생은 은어입니다. 전문어 어떤 건지 알죠? 저번 시간에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 그래서 은어와 전문어 이 둘의 차이점을 갖다 알아두면 되지만 어쨌든 결국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존재하는데 뭘까?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결국 특정 집단에서 쓰인다는 거. 특정 집단에서 쓰인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은어면 뭐 상인이면 상인, 뭐 조폭이면 조폭. 전문어는 어쨌든 의사 집단이 의사 집단. 결국 은어나 전문어 둘의 공통점은 특정 집단에서 쓰인다는다. 이걸 갖다가 좀 알아두세요. 특정 집단에서 쓰인단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앞에 활동에서 세운 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단어들을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일단 자습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나이, 연세, 자다, 주무시다. 얘는 원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말들입니다. 근데 뭐 필요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말들 있잖아요. 인터넷, 피자, 스톡옵션, 반감기, 종결자, 불닭, 지모미 이런 것들은 새로 생겨난 거. 하지만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 새로 생겨난 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집단에서 소통되는 말, 나이, 연세, 자다, 주무시다 이걸 모르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쓰이는 말, 스톡옵션, 반감기, 종결자, 너마짝, 지모미 이런 것들은 은어든 아니면은 그 전문 용어든 간에 아니면 새로 생겨난 어떤 유행어든 간에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고 어떤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소통되는 말, 특정 집단 사람들끼리만 알아듣는 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라고 합니다. 어휘가 뭐냐?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집합을 어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휘는 그 집합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었거나 우리말의 기초하에 새로 만들어진 고유어, 그 다음에 한자의 기초하에 만들어진 한자어,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 선생님이 말했죠. 마치 태어나긴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귀화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아예 귀화해버려. 우리나라 말이 되어버렸어. 그래, 너 우리 국민 해버려. 이런 식의 것처럼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존대어. 우리나라 말은 독특하게도 존댓말이 많이 발달했죠. 그죠? 뭐 밥을 진지, 그 다음에 뭐 나이를 연세, 더 높게는 춘추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특정 분야의 전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전문어 등의 다양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그 가부터 한번 볼게요. 가부터. 자, 올해 유행어 1위 이태백. 한 취업 사이트에서 회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를 대표하는 유행어로 이태백을 꼽았는데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심각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88만 원 세대, 평균 임금이 88만 원인 젊은 세대를 88만 원 세대라는데 또 장기간 미취업 쪽인 장미족, 45세 정년퇴직을 해버리는 사오정. 이건 꽤나 빠른 나이에 정년퇴직을 함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올해를 대표하는 유행어로 꼽았다. 이런 유행어는 대부분 취업난 및 경제 상황과 관련 깊은 말로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준다.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행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다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갖다가 잘 보여줘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자소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행어의 특성. 이게 유행어의 특성인데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사회상 반영. 사회상을 반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어휘가 유행어예요. 유행어. 그 TV에서도 많이 유행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급식체도 다 사회상을 반영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롱다리, 쇼다리라는 말도 막 유행했었는데 상당히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상을 갖다가 왠지 반영하는 것만 같은. 근데 유행어는 특징이 생명력이 아주 짧아요. 생명력이 짧은데 근데 덜어 생명력이 길게 유지가 되는 게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롱다리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쓰이기 때문에 덜어 유행어가 생명력이 긴 것들도 좀 있다더라. 그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유행어를 말하는 그 단어들을 갖다 다 내보시한다면 이태백, 그죠? 그 다음에 88만 원 세대, 사오정, 장미족 이런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어쨌든 지금 여기 가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유행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어에 대한 얘기, 그죠? 그러면 나에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부장님이 자네 LTE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LTE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LTE는 롱텀 에볼루션의 머리 글자로 고속 하향 패킷 접속보다 12배 이상 빠른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 통신 규격을 의미해 즉 3세대 이동통신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지. 이런 정보기술 용어들은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잘 알아둬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자,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말들이 좀 있어요. 물론 많이 아는 친구들은 뭐 통신에 상당히 관심 있는 친구들은 LTE라는 표현, 롱텀 에볼루션, 고속 하향 패킷 접속 다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다 표시해 봅시다. LTE 얘도 몰라. 그다음에 롱텀 에볼루션 얘도 모르는 말이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고속 하향 패킷 접속 얘도 모르는 말이야. 고속 무선 데이터 패킷 통신 규격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문어예요. 전문어. 아까 것도 써줄까? 아까 거. 얘는 그러니까 유행어에 대한 얘기예요. 유행어. 유행어. 근데 지금 나의 얘기는 전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전문어.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많이 사용할 말이다. 기억납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다양한 화법, 다양한 화법 강의에서 기억나요? 전문어는 왜 사용한다고 했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전문어는 왜 사용할까요? 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평소에 잘 쓰지 않지만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많이 사용할게? 왜 많이 사용할까? 자, 내가 말했죠. 상당히 전문어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라고 했어. 정확하다. 그지? 그 다음에 뭐하다? 신속하다. 이게 전문어의 특성이에요. 그죠? 내가 분명 말했어요. 막 되게 그 두루뭉술하게 넓은 범위에 어떤 있는 그 의미의 그 범주들을 갖다가 내가 그 넓은 그 범위의 범주들 중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이렇게 큰 어떤 범위에 있는 내용에서 나는 전문가인데 이 부분의 내용만 가리키고 싶어. 이 부분의 내용만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이때는 전문어가 아주 딱 좋은 거예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혀 듣는 사람이 오해의 여지가 없이 듣는 사람들은 전문어를 들으면 여기의 내용인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만 콕 집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캐치를 확 해요. 네. 그래서 전문어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하다. 어쨌든 지워졌지만 정확하고 신속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다의 내용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는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형과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또 못 알아들어. 이거 진짜 다양한 화법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형이 엄마 눈치를 보면서 동생에게 요즘 왜 이리 게임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너 어제 보니까 꽤 괜찮은 아템을 가지고 있더라. 아, 여기서 아템 계속 지금 나오는데 뭐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학생들 아템이라는 표현 안 쓴다며요. 그죠? 아이템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지 아니면 템이라고 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아템이라고 하니까 그냥 계속 밀고 나갑시다. 동생은 사실 현질 좀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 동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몰래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동생과 형이 현질과 아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엄마는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느낌 오죠? 여기는 은어죠. 은어. 그죠? 은어입니다. 은어인데 여기서 은어가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 모두 다 세모 표시해 봅시다.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뭡니까? 게임 세모 표시. 그다음에 아템 마음에 안 드는 단어지만 그다음에 현질 이런 것들. 현질 현금을 지르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죠?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샀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는 다 세모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은어. 그래서 여기서 은어의 특성 한번 적어봅시다. 은어의 특성. 은어의 특성. 자, 은어는 뭐라고 했어? 딱 한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은어의 특성. 뭐다? 기밀성. 예, 북한의 기밀성은 절대 아니라고. 은어의 특성. 그러니까 자습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음.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유행어와 전문화 은어의 특징과 공통점에 대해서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줄게요. 받아 적으세요. 일단 확대를 하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어는 생명이 짧고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덜어는 생명이 아주 긴 게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른다. 좀 약간 이게 뭐랄까요? 번식력이라기 뭐하고 좀 많이 진짜 잘 퍼집니다.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88만 세대, 사후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어 아주 정밀하다고 했죠. 콕 집어서 그 부분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전문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의성이 적다라고 써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어떤 의미를 여타 다른 의미까지 포함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콕 집어서 그 의미만 말하지 어떤 다른 의미들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손이라는 단어를 치면 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지금 사전 한번 볼까요? 여기다 손을 한번 쳐볼게요. 뭐가 나오나? 손만 쳐도 지금 보여요? 이 손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손 팔 끝에 달린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손가락도 손이고요. 일손도 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기술 이런 것도 다 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있는데 하지만 전문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어, 다른 집단에서 무엇을 숨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은어라고 했습니다. 기밀성, 그 다음에 집단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야 라고 막 우리끼리만 사용하면 뭔가 되게 집단 안에서 뭔가 결속력이 생기고 조직적인 어떤 의식이 좀 더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같은 성질의 동질감을 느끼게끔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 어쨌든 선생님이 했던 말들 지금 계속 중원부원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답 적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행어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행어가 뭐가 있는가 쓰세요. 이태백, 88만 원 세대, 장미족, 사오정 이런 것들이었죠.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 잡아먹으니까요. 특성,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분위기나 모습을 나타낸다. 이미 다 적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사람들만 여기다 받아 적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서 전문어를 찾아보자. 지금 부장과 신입사원 사이에서의 어떤 대화 속에서 전문어는 우리가 다 이미 찾았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표시했기 때문에 굳이 또 적지 않겠습니다. 전문어를 알아둬야 되는 이유.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여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말이므로 이러한 용어들을 잘 알아두면 해당 분야의 업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다양한 화법이라는 그 강의 속에서 의사들이 아주 긴박한 심정지된 상태에서의 어떤 수술 용어가 막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읽어줬었잖아요. 하나하나 말로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말이 길어지게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그 개념만 콕 집어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말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간단히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에서 형과 동생이 다음같이 은어를 사용한 이유를 짐작해보자. 게임, 아템, 현재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엄마한테 뭔가를 자꾸 숨기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은어를 갖다 사용했다. 은어는 무조건 비밀적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성격에서부터 태어났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유행어나 전문어 은어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역시 다양한 학벌에서 말했듯이 전문어 사용할 때 그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한계가 일반인들 앞에서 사용하면 뭐가 발생한다? 언어 장벽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강조했던 바가 뭐였어요? 내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들어준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 보라고 했죠. 나이든 성격이든 사상이든 성향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라고 했죠. 지적 수준이든. 그래서 이런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행어, 그러니까 뭐 10대 아이들끼리만 쓰는 어떤 유행어라든지 아니면 전문인들이 쓰는 전문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들이 쓰는 은어 이런 걸 그걸 잘 모르는 그 단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거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걸 그냥 정리해서 쓰면 될 거야. 대충 이렇게 정리해서 써볼까요?
예, 이렇게 써요. 유행어 전문어, 은어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대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분명 다양한 화법이라는 그 강의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전문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막 전문어 쓰면 막 네? 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단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외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끊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는 또 이제 2편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